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때 Q&A 영상을 올리고 나서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Q&A 2탄으로 오늘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진짜 그냥 질문 많이 받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올린 건데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은 Q&A 2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Q&A는 그 전 영상 같은 경우는 뭐 저의 면접 볼 때 스펙 뭐 이런 거를 알려드렸다면은 오늘 알려드릴 영상에는 그 면접 보실 때 조금 제가 꿀팁 이런 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서류 발표 끝나면은 바로 면접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볼 수 있는지 그런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면접 복장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면접 복장은 뭐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뭐가 정해져 있지 않고 반팔을 입으셔도 상관이 없고 긴팔을 입으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반팔을 입으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면접 복장은 이제 하복, 춘추복, 동복이 있는데 하복을 입었을 경우에 팔이 나와요. 여기 팔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문신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반팔 면접복을 입고 면접을 보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면접관이 보기에도 뭐 결격 사유가 있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신 같은 게 있으면은 좀 힘들죠. 아무래도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고객님들한테 좀 혐오감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팔을 입고 면접을 보시는 게 훨씬 나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발 같은 경우도 되게 높은 거 신어야 되나요? 낮은 거 신어도 상관없나요? 그런데 높은 거 낮은 거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면접을 볼 때 제가 키가 167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커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1cm 힐을 신고 구두를 신고 면접을 봤습니다. 진짜 컸죠, 키가. 근데 그거는 뭐 상관없어요. 그냥 저는 제가 힐이 높으면 높을수록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느낌이어가지고 힐을 높은 거를 신었었던 건데 뭐 구두는 자기가 걸을 때 자신이 걸을 때 뭐 어렵지 않은 이상 정도의 높이 정도면 상관없어요. 키가 작으신 분들은 높은 거 신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면접을 볼 때 걸음걸이가 이상하거나 그 높은 걸 신어서 걸음걸이가 이상하거나 하면 안 되겠죠. 네, 네, 머리 스타일 같은 경우도 단발인데 괜찮나요? 아니면 꼭 쪽머리를 해야 하나요? 뭐 머리를 풀러도 상관없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머리도 단발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단발도 괜찮고 보부도 괜찮고 하지만 이제 긴 머리 같으신 분들은 머리를 올리는 게 훨씬 깔끔해 보이겠죠? 풀면 아무래도 좀 지저분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깔끔하게 쪽머리를 올리고 머리가 짧으신 분들은 머리가 짧거나 머리가 나는 보부가 잘 어울린다, 짧은 게 더 예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짧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지금은 머리가 좀 긴데 그때 면접을 볼 때만 하더라도 저는 머리가 보부였어요. 머리가 굉장히 짧은 상태였기 때문에 보부로 면접을 봤습니다. 보부로 면접을 보고 네, 합격을 했죠. 그러니까 뭐 머리 스타일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이제 화장이나 화장을 꼭 샵에서 해야 하나요? 화장은 꼭 샵에서 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화장을 제가 직접 하고 갔어요. 머리도 무부였기 때문에 그냥 제가 고데기 해서 갔고, 근데 최대한 깔끔한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화장을 잘 하시는 분들이 요새는 너무 화장을 다 잘 하시잖아요. 진짜 자기 꾸미는 것도 너무 잘 하시고. 근데 굳이 화장을 내가 내 얼굴에 맞춰가지고 보완할 점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화장 굳이 샵에 갈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샵 안 가셔도 돼요. 샵 되게 비싸잖아요, 요새.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내가 화장을 잘 못한다. 뭐
보완할 게 너무 많다, 나는 꼭 샵에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에 가셔도 상관없죠. 뭐 깔끔해 보인다면 어떤 거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샵에서도 많이 받고 오시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감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에서 받고 화장을 받고 오시면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면접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그 공채 채용 공고를 봤을 때 심층 면접, 토론 면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둘 중에 어떤 게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면접을 봤을 땐 토론 면접이 없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심층 아니면 토론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그냥 원래 항상 보던 면접 같이 일반적인 면접일 것 같아요. 심층 면접은 이제 임원 면접관 분들이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하는 면접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론 면접은 주제를 하나를 던져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면접을 보시는 분들끼리 토론을 하는 면접일 것 같은데요. 심층 면접은 일단 자기소개 뭐 그런 질문 대답일 것 같고요.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앞서 그 Q&A 영상에도 있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주제를 던져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표 고객이 열차에 탔어요. 근데 이제 발권을 해야 하는데 부가금을 꼭 받을 것이냐, 아니면 고객의 말을 들어보고 부가금을 받지 않을 것이냐, 두 개가 나뉘겠죠. 근데 정답 같은 경우는 규정상으로는 부가금을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승차권이 없고 그다음에 승차권이 없이 승차를 하셨기 때문에 열차 안에서 끊는 건 무조건 부가금이 붙습니다. 정답으로는 이제 이론상 정답은 무조건 부가금을 받는 게 정답이겠죠. 하지만 네, 회사 후배 중에 합격한 후배가 정답은 부가금을 무조건 받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객의 말을 한 번 더 귀 기울여서 들어본 다음에 부가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하신 후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합격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정답은 규정상 부가금을 받는 게 맞지만 부가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대답한 후배가 합격을 한 거 보니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고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말을 잘 풀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하신 분이 계신데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정답이 아닌 쪽을 택했는데도 합격하신 분을 보면서 그만큼 순발력이나 재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분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고객님의 말에 한 번 더 귀 기울여서 공감을 해주면서 뭐 한 번 더 공감을 해주면서 부가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은 면접관 분들도 얘는 한 번 더 고객의 입장에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승무원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지만 뭐 이런 식으로 대답만 잘 하신다면 토론 면접은 딱히 정답은 없을 것 같네요. 여기서 제가 말한 것처럼 공감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공감해주는 그런 팁도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력사항이나 교육사항 이거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직접 그 면접을 본 승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저도 모르겠지만 경력사항이나 교육사항 같은 경우는 그 서류에다가 기재를 하셔도 증빙된 서류가 없으면 절대 쓰시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증빙된 서류가 없을 경우 아니면은 날짜가 기한이 지났을 경우 하지만 뭐 기재를 하셨다 했을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재를 했지만 뭐 증빙된 서류가 없다 하면은 입사가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취소가 된 사례도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증빙된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필수로
증빙된 서류 필요하고요. 뭐 경력사항 같은 경우도 제가 경력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 증거가 없으면 차라리 안 쓰시는 게 낫고요. 증거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경력사항이나 교육사항에 쓰지 않고 자소서에다가 녹여서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경력사항이나 교육사항은 입사가 취소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꼭 생각하시고 적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론 면접을 만약에 보신다고 하시더라도 면접관 분들이 뭘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준비할 때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이 세 개는 진짜 툭 치면 달달달 나올 정도로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는 면접을 준비하시는 모든 승무원 준비생 분들은 정말 뭐 다들 달달 외우고 계시겠지만 내가 긴장을 한 상태다 라더라도 긴장을 한 상태더라도 바로 나올 수 있고 막힘없이 술술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정말 나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제일 자신 있어야 할 항목이기 때문에 자기소개는 정말 꼭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을 보실 때 저는 적극적인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접관 분들이 되게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시잖아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성을 보여드린다면 얘는 고객한테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는 승무원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마지막에 제가 면접 볼 때만 하더라도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그리고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얘기하세요 하시는 면접관이 계셨어요.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손 들고 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쟤는 다들 옆 사람들은 손을 안 들고 약간 꺼려 하는데 쟤는 적극적으로 자기를 어필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조건 손 들고 저 하고 싶습니다 해서 묻지도 않은 입사 후 포부를 막 달달달달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뭐 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경우에 무조건 손 들고 저 이렇게 간절하다. 저 꼭 이 회사 들어오고 싶다라는 그런 걸 어필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손 드시고 뭐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 밝은 후배들을 보면 되게 뭔가 예쁘더라고요. 밝고 먼저 막 선배님한테 인사도 잘하고 막 이런 모습을 가진 후배들 보면은 너무 막 뭐라도 막 커피라도 더 사주고 싶고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면접관 분들도 그런 면접 보시는 승무원 준비생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밝고 좀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한 번 더 면접관 분들이 저분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몇 개 되지 않지만 제가 Q&A 2탄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좀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다 정답은 아니지만 좀 제가 말하는 거로 힘이 좀 되신다면 면접도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면접 이제 서류 면접이 합격하시면은 이제 다들 면접을 보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꿀팁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이 좀 꿀팁을 알아가시고 모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000명 넘게 구독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또 구독자가 더 많이 오르면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올게요. 면접 보시는 모든 분들 합격 꼭 하시고 만약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 모두 화이팅!